산업 리포트 더 팩트, 오늘도 산업에서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수경 캐스터, 최현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산업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 제약 바이오 업종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 RNA입니다. 투자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바이오 트렌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연초에 주목할 만한 트렌드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RNA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RNA가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헤드라인에서부터 명확하게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는 RNA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리포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RNA 개념에 대한 정의가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DNA는 잘 아시잖아요. DNA하고 이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도가 이제 높아질 것 같은데 DNA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유전 정보인 몸의 설계도를 보관하는 창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RNA는 그 설계도를 복사를 해 오거나 이 설계도대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가져오는 일꾼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유전 정보에 따라서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할 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고분자 화합물이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풀이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에 RNA하고 함께 mRNA가 자주 언급이 돼가지고 이것도 같이 좀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은 RNA의 일종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게 바로 mRNA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게임 체인저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mRNA라고 하는데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유의미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관련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찾아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올해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해서 mRNA 관련 딜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현금에 쌓여있는 빅파마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기술로 도약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또 통해서도 드러났다라고 근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뭐 반신반의했습니다만 이제 2년 동안의 레퍼런스가 쌓여 있는 상태고 mRNA의 장점이 극대화하고 있다라는 점 주목하고 있고요. 이제는 감염병을 넘어서 뭐 항암 분야 그리고 mRNA로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에 대한 연구도 이쪽에 쓰일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RNA가 왜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DNA와 RNA를 비교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유전 정보를 표시하는 설계도가 DNA고 또 이 유전 정보대로 뭔가 몸속에 뭔가 반응을 하는 뭐 단백질 등의 반응을 하는 이런 일꾼 역할을 하는 게 RNA라고 하는데요. 자, mRNA까지 또 정의를 해주셨는데 해당 이 트렌드, 이 RNA라는 트렌드가 네.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을까에 네. 대해서 수치를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년 동안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백신을 개발할 때 RNA 기술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시장이 많이 커졌고요. 사실 그 이전부터도 이 RNA 관련 기술들이 빅파마들의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2018년도로 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게 처음 시작이 된 그 연도라고 하는데요.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 RNA 치료제가 상업화가 되면서 다양한 개발이 진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빅파마들의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mRNA와 더불어서 파이프라인 분야가 확장이 되면서 mRNA와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는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하고요. 개발 초기에는 희귀질환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아예 타겟팅하는 물질에 따라서 타겟할 수 있는 질환이 이 한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2021년부터는 만성질환 시장에까지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건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빅파마들의 관심사로 여러 번 언급이 되면서 미래 산업의 이제 바이오 산업의 핵심적인 기술이 될 거라는 데 조금 더 근거를 심어주고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mRNA 백신
백신이 이 기술 자체가 특허 기술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것을 많이 보급받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백신 패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던 게 이 기술력이었는데요. 시장이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성장성에 대한 장기 투자 계획 필요할까요? 핵심 종목은 뭐가 될까요? 네.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요즘에 움직이고 있는 뭐 진단키트도 있고,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뭐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특히 특화된 이 RNA 기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의견을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빅파마들 쪽에서 이제 RNA 관련된 기술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그럼 누가 생산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국내가 아니죠. 이제 글로벌적으로 1등인 CMO 분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대량 생산이라는 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바이오약품이 아무리 줄어들어도 대량 생산 시스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니즈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량으로 공정을 잘하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도 잘 해야 되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이제 선별을 해야 되는데, 많은 빅파마들에게 아마 매력적인 기업이 되지 않을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게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10만 원을 봤습니다. 110만 원 목표 주가 잡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산출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가치가 63조가 조금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가치하고 삼성바이오에스 지분가치 100%를 적용해서 지금 나온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110만 원대를 기억하시면서 RNA 관련된 국내에서 핵심 종목을 찾는다 하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을 보시면 된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NA 기반 기술에 대해서, RNA 기반 기술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다라면서 탑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내 또 세계 최고의 CDMO, CMO 기업을 꼽았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제시했는데요.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서당계 1년차님께서 이 DNA와 RNA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저도 이걸 제 노트에 써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리를. 참 어렵죠. 예, 근데 네, 이거를 맞아요. 아까 김수경 캐스터도 설명을 해줬지만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DNA는 설계도이고, 그리고 mRNA는 공장의 설계도를 복사해서 전달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공장의 원료를 가져다 주는 게 tRNA다.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 공장은 우리 몸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개념부터 좀 알아나가면서 투자에 대한 관점까지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리포트가 그 서울대 석사 예. 과정을 받고 있는 연구원의 리포트라면서요. 예.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쉽게 엄청 어렵죠, 이게. 쉽게 설명 안 해줬나요? 저는 저도 솔직히 뭐 제약바이오 잘 모르는데 이렇게 40 너무 페이지가 전문적인 넘어갔어요.40 분야니까 페이지. 예. 아이고, 예.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네. 이걸 오늘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래도 뭐 대충 이제 뭐 수박 겉핥기로나마 조금 공부하지 않았나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RNA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재 치료제에서 뭐 신약 부분에서 지금 대세지요. 주력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RNA를 기반으로 한 신약 및 이제 백신 개발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mRNA 백신이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불과 1년 만에 출시가 됐죠. 그리고 효능도 검증이 됐고 지금 결국에는 mRNA 백신은 우수한 효능으로 인해서 백신 개발에서 대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RNA 치료제의 장점은 첫 번째로 이제 DNA 치료제보다 안전하고 그다음에 높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장점입니다. 변이나 신종, 변종 백신 이외에도 독감 백신, 항암 백신, 뭐 에이즈 백신 등 뭐든 이제 갖다 얹으면은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코로나 백신이 나온 것도 바이러스 유전 정보 공개 6개월 만에 이제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모더나가 이제 mRNA 백신의 짧은 개발 과정으로 RNA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지금 mRNA는 2019년 이전에는 대부분 이제 암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이제 진행했는데요.
코로나 이 발생 이후에는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지금 3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RNA 치료제 관련 프로젝트는 2015년 2,000건에서 작년 말에 5,000건 가까이로 급증을 했습니다. 시장 성장이 연평균 약 18%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RNA 치료제 부문의 선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 기업인데 엘라일렘 파마슈티컬, 그다음에 아이오니스 파마슈티컬, 세럽타 테라퓨틱스 등이 있습니다. 지금 역시 RNA 치료제는 가장 빠르고 유망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RNA 치료제가 최근에 이제 좀 단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극저온이라고 하죠. 거기서만 보관을 할 수 있고 상온에서 보관이 좀 힘들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mRNA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냉동고, 맞습니다. 초저온고 관련주가 강세를 띠기도 했었는데요. 이 mRNA라는 기술이 이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 그리고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입니다. mRNA 아까 공장에 이런 설계도를 복사해서 가져다주는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자면. 그 기존 백신과는 다르게 인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세포에게 가르쳐서 어떤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바로 그에 대응할 수 있게끔 뭔가 복사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mRNA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빠르고 안전하다. 네. 이게 장점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신속한 개발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유연성이 좋아가지고 그냥 빨리 변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이게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라고 꼽혔는데 관련주로 탑픽으로 꼽을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두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역시 ST팜 이 두 종목입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지금 1월 달에 미국 이제 바이오젠사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50%를 사들였죠.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를 함으로써 CDMO, 바이오시밀러, 그다음에 신약 개발 등에서 전 분야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 및 연구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이제 바이오젠이 자꾸 이제 신약 개발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려고 하면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태클을 걸고 자기네가 이제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신약 개발의 추진이 그래서 이제 좀 가속화될 전망이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23년 6월에 하드리마라는 복제약을 출시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에브비라는 제약바이오 회사가 있는데 거기 관절염 치료제인데 거기 이제 그 휴미라라는 관절염 치료제가 이제 얘네가 이제 블록버스터 이게 신약이었는데 23년도에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에브비 매출에서 거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하드리마를 이제 복제약을 이제 출시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외형이 확정될 전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팜인데요. ST팜은 mRNA 물질을 확보하고 전달하는 그 다음에 나노 입자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mRNA 임상을 통해서 플랫폼 기술력을 입증했고 그 다음에 CDMO 확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mRNA 물질을 보호하고 전달하는데도 뭔가 소재가 필요한데 그 나노 입자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게 ST팜이군요. RNA 관련주로 이 두 가지 CMO 기업을 꼽아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ST팜 같은 경우는 그래도 RNA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mRNA 백신을 생산하긴 하지만 위탁 생산. 예, 위탁 생산할 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제 RNA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전부 다 CDO나 CMO나 CDMO를 통해서 위탁 생산만 하고 있죠, 지금. 근데 ST팜이 갖고 있는 이 mRNA 물질을 보호 전달하는 나노 입자 기술은 세계적으로 좀 유일하다고 볼까요? 아니면 다른 기업들도 만들 다른 수 기업들도 있는?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일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 RNA 알아봤습니다. DNA는 설계도, RNA는 일꾼인데 mRNA는 복사해서 전달하는 일꾼, tRNA는 원료를 전달하는 일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꼽아줬고요. 그리고 최원주 전문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T팜 탑픽으로 꼽아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업 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